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기 독방 1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입수능이 50여일도 남지 않았죠. 지난 여름에 이미 보니까 수능 100일 기도를 한다고 팔공산 갓바위에 학부모들이 아주 북적거리고 있다고 이렇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난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갓바위 100일 기도, 자식 앞날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일이지만요. 그것보다도 더 실질적인 뒷바라지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 모두 신경이 곤두서 있을 겁니다. 이때 뭐라도 시킬 건 약 한 30분 정도만 투자해가지고 수능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뒷바라지가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능을 보기 위해서 쏟아부은 시간, 공부한 시간이 과연 얼마인지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 30분 정도를 투자해가 수능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득템인 거죠. 아들, 딸, 동생, 조카들 합격하라고 아무리 사주는 것보다도 이것 한 문제 가르쳐 주는 것이 더 보람되고 수험생들도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14편, 15편 방송은 꼭 주변에 있는 고3생, 물론 고3 아니래도 고1, 2학년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좀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독도 일을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독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실체를 알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교육이 대학 입시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독도 교육도 성교육과 마찬가지로 10시간 의무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이 독도 교육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독도 교육을 현장에서 정상화시킬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상북도 도청에 독도과 연구팀장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재임할 때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이 과연 지난 10년간 독도에 관한 수능 문제는 몇 문제나 나왔는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그 일을 착수했습니다. 해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수능 문제 약 8,000문제, 수학과 그리고 제2외국어를 제외한 모든 국어, 영어 할 것 없이 모든 문항을 다 체크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꼭 3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2문제는 고종황제 칙령 41호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한 문제는 일본의 독도 무단 점령에 관해서 말하는 예문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독도와는 상관은 없었던 거고요. 본격적인 문제로서는 3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한번 풀어보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을 겁니다. 2007년 한국 근현대사 13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결정문을 보시는 바와 같이 지문에서 지칭하고 있는 이 섬은 바로 독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독도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번에서 4번은 모두 독도에 대한 탐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가 영유권을 행사해온 역사를 알아본다. 맞죠? 그리고 일본의 무주지점 주장의 국제법상 문제점을 살펴본다. 예, 맞습니다. 일본의 침탈에 대응한 우리 대한제국의 활동을 조사해본다. 해당되지요. 우리 영토임을 확인해주는 1905년 이전의 일본 문서를 찾아본다. 네, 독도 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일본이 만주의 이권 확보를 위해 청과 체결한 협약 내용을 검토한다. 이것은 바로 간도 협약을 나타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2년 한국지리 1번입니다. 지도가 나타나 있죠. 가 강릉에서 나 울릉도 다 독도 이 세 곳을 다녀온 답사보고로서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어느 것인가 이래 묻고 있습니다. 기억 가 항구를 출발해서 나 섬으로 이동하는 내내 우리 영해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함정이 있습니다.
우선 울릉도와 가장 가까운 죽변은 울릉도에서 약 130km 떨어져 있습니다. 강릉에서 울릉도 가는 동안 12해리, 그러니까 1해리는 1.852km입니다. 약 22km는 우리나라의 영해가 됩니다. 그 이후 188km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시 울릉도에 도착하기 전에 12해리는 우리 영토입니다. 때문에 그 중간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나는데 영해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섬의 정상에 올라서 칼데라 분지를 관찰하였다. 울릉도 섬 정상 성인봉에서 나리분지 칼데라를 관찰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이 칼데라 분지는요, 땅속에 마그마가 분출되어 버리니까 화산 활동을 할 때 그 지역 주변이 바람 빠진 고무공처럼 이렇게 푹 주저앉아 내려앉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내려앉은 부분이 마치 냄비와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냄비를 뜻하는 칼데라가 하나의 지형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과 울릉도 나리분지가 되겠고요. 한라산 백록담은 이와 달리 분화구호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헷갈리도록 한 것은 바로 이 칼데라호라는데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충분히 성인봉에서는 칼데라호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다의 국토 최동단 표지석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또에는 국토 동쪽 끝음을 나타내는 표지석이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니을, 다에서 직선기선의 기점 좌표를 GPS 기기로 실측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기선 문제, 즉 기선이란 육지 끝의 기준선을 말합니다. 이 기선은 본디 육지끝 바닷물이 선물일 때 최저 조위선, 그러니까 바닷물이 가장 멀리 빠져나가는 자리를 기선으로 하여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인정을 합니다. 물론 그 12해리 영해 밖은 또 다시 접속수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관세와 위생 출입국이 권한이 미치는 곳이죠. 그리고 영해를 제외한 접속수역을 포함한 188해리는 배타적 경제수역, 즉 EEZ라고 하면서 수산물과 해저 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습니다. 기선, 즉 땅끝 기준점을 잡을 때 해안선이 가지란 한 동해안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축적 지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기준점을 잡는데요. 그러나 섬이 많은 남해안이나 서해, 특히 이제 움푹 꺼진 울산만이나 연일만은 이 해안선 잡기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기선 잡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는 23개 지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해가지고 그 끝점을 각각 이렇게 직선으로 이었습니다. 그 이은 섬을 육지 끝선으로, 즉 기선으로 잡아서 12해리까지로 영해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선으로 이은 이 지역을 직선 기선 적용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동해안, 제주, 울릉도, 독도는 땅이 끝나는 그대로의 지점, 즉 통상적으로 땅 끝이라고 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잡으니까 이들 지역은 통상기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남해서에는 직선기선, 동해,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통상기선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칼데라 분지와 최종단 표지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2012년 한국 근현대사 과목이 되겠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의 홈페이지 자료마당에 소개된 내용을 지문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독도 편입의 부당성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밑줄 친 이 섬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일본은 프랑스군이 침략해서 문화재 약탈을 했다고 하는데요. 188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은 강화도를 침략해서 외교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의계와 의세 그리고 서정류들을 약탈해 간 사실이 있죠. 이는 강화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번은 젖혀두고요. 3번
1885년 영국의 동양함대 사령관 도엘 제독은 러시아가 한반도를 침탈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함 3척을 이끌고 거문도에 불법 점거해서 상륙합니다. 해서 그곳에 의뢰까지 설치해두고 한때 810명의 군사를 주둔시키다가 1889년에 철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서 이 3번은 거문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은 러시아가 부동항 확보를 위해서 1889년 부산의 전령도, 즉 지금의 영도입니다. 영도를 조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친일파 대신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1897년에 가서야 조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전령도, 즉 영도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5번째, 일본이 그 규지를 설치하고 중개무역을 했다. 이것은 1883년에 조일통상장령에 의해서 이후에 일본이 인천과 원산, 부산에 해관을 설치하고 영국산 면직물, 즉 옥양목이죠. 그리고 미국, 금 등을 중개무역한 사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독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정답은 2번. 이미 지난번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부르면 일본은 아리가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3편에서 그렇게 말씀을 자세히 드렸는데, 자, 너일전쟁 직후가 아닌 너일전쟁 중에 전쟁터로 점거했다. 너일전쟁 직후라고 했다면 이 수능 문제에 문제가 있고 또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실들이 객관적으로 봐야 될 사실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 문제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수능 문제의 전부입니다. 해서 저는 그때 그 결과를 가지고 언론에 발표를 하고 우리 교육부가 수능에 독도 출제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교육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에도 독도 문제 출제 비율을 늘려주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요. 매년 수능이 끝나고 나면 독도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그 경향을 분석해서 언론에 공표를 하고 다시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 결과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하면서 수능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다음 시간에는 독도 수능 쪽집게 가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알아야 독도, 모르면 죽도, 도끼독방 전충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